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그를 통한 승률 높이는 전략, 수요일의 프로 윤여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 준비해 주신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D-55일 방산 섹터 체크.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 지금 현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에 현지 시간 밤 9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각 후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식들이라든지 또 이번 TV 토론의 의미, 분수령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네, 지금 박 10시에 좀 시작했죠. 한 30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V 토론회 전까지의 상황도 상당히 다이나믹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이후에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어쨌든 후보로 지금 추대가 됐고, 그 가운데서 약간의 좀 허니문 기간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를 따라잡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 자체가 방법이 좀 다양하죠. 뭐 전화로 한다던가 이메일로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후보의 좀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허니문 기간과 관련돼서 약간의 좀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 좀 손을 많이 들어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투표와 좀 많은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사전 선거는 이미 좀 시작을 했고요. 또 여기가 이제 또 경합주라고 불리는 또 스윙 스테이트 주이기 때문에 7개 주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뭐 초접전 양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지금 TV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박빙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7월에 어쨌든 이제 후보가 좀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좀 뉴페이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전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지금도 어쨌든 후보와 관련돼서 지금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 검증됐다거나 좀 어떻게 보면 공언하는 정책들 자체를 아직까지는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뭐 민주당을 뭐 지지한다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이 좀 더 많이 형성되는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TV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얼만큼 자신의 정책,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허니문 기간 이후에 본인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에 대한 그 인상,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잘 남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의 그런 이슈,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짚어주셨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허니문을 좀 제압하는, 그래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섹터 가운데 지금 어떤 섹터를 체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테마적으로 봤을 때 뭐 마리아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일반 섹터 중에서 특히 뭐 IRA 법안과 관련돼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없애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러한 좀 의견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흘러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이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섹터를 한다기보다는 글쎄요, 누가 되더라도 좀 갈만한, 누가 되더라도 미국에 제가 볼 때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섹터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산 섹터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당, 지금 뭐 두 후보 같은 경우가 당임이 분담에 대한 증가를
어쨌든 둘 다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네.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발현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죠.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은 분명 다릅니다만 결국은 군사에 관련된 어떤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K방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좀 주장하는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정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국방비가 약하다. 3%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증강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투자들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ESG 경영,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친환경 이런 쪽과 관련돼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펀드라든지 EU의 제가 볼 때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이 방산과 관련된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EU라든지 영국의 ESG 펀드 같은 경우가 방산 주식을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이상 좀 보유를 하면서 2022년 1분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2021년 1분기에는 거의 4조 7천억이었으니까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 말보다는 행동, 어떤 이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여기에 더해서 또 보유한 주식들의 어떤 변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이런 냉전 시대에 미국 대선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자국 우선주의가 발현이 될 것이고 또 나토 국가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국방비 증액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또 그동안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로 좀 지금 거래가 정지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 방산 기업들의 입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쉬면서 약간의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됐다라고 좀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결국은 3분기가 또 다가오는 상황,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미국 대선과 함께 같이 한번 좀 맞물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글로벌 입지가 좀 상당히 두터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9 자주포 관련돼서 지금 독일의 자주포와 제가 볼 때는 뭐 비교를 했을 때 그 성능이 확실히 좀 우월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2년 8월부터 폴란드로부터 3조 원대 K9 자주포를 수주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무대에 상당히 좀 존재감을 많이 과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뭐 루마니아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위상 자체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숫자로 얼마큼 나타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2분기까지 뭐 실적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국내 방위 4사라고 불리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요 4개를 합친 이 회사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늘은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3배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와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제가 볼 때는 2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이미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2분기까지의 어떤 수준은 이미 좀 과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1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조 3천억인데 비해서 거의 2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조 클럽을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올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2026년까지 지금 어쨌든 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1조 3,5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다.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숫자라는 어떤 측면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약간 좀 거래정제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체 4사의 어떤 수주, 여기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 8월 이 시기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반응 나오면서 이런 말씀해주신 종목들 사상 최고가도 가고요.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뭐 고점 경신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조정도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 실적 이후에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4가지 회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현대로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철도, 전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좀 종목으로 좀 먼저 분류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K2 전차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색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3분기 올해 실적과 관련된 지금 컨센서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3,900억, 내년에 5,400억 정도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뭐 제가 볼 때는 3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K2 전차 폴란드 납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주와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 하지만 그 4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4사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로템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대로템을 좀 탑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벤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산 섹터 내에서 실적과 수주가 눈에 띄면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탑픽 현대로템을 꼽았습니다. 이사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